시장에서 도를 쉬어야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기다리던 금투세와 관련된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는 폐지로 결론을 내리면서 사실상 야당과 여당 모두 폐지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폐지가 실질적으로 선반영되고 있고 오늘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면제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손실 2월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적 특징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폐지로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는 정부와 여당이 이 금투세와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 또한 오늘 폐지로 결론을 내렸던 결정적인 이유로 꼽았죠. 실제로 야당과 여당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이 금투세가 늘어지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민생 경기, 우리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결론을 내려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국내 증시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방향성을 확인한 후에 주도업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데, 주도업종이 형성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금투세 폐지 하나만 보더라도 가장 먼저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상황, 마켓 타이밍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매수를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종목을 알려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큰 폭으로 유의미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세 전환을 의미할 수 있는 굉장히 유의미한 반등이 나타난 상황이고, 코스피 또한 최근 하락분을 일정 수준 이상 대부분 되돌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시장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느껴보셨겠지만 지수의 큰 틀을 보지 않더라도 유동성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래대금이 소폭 살아나는 과정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많이 매수해주지 않았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합쳐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5,400억가량 매수를 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600억가량 매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업종별로 대장주 위주로 자율반등 형태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상승을 장기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업황, 이 섹터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금투세 폐지는 시작을 위한 하나의 스텝에 불과했기 때문에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뚜렷한 반등이 아니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가격 밴드인 2700포인트까지는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최소 800포인트까지는 뚜렷한 반등이 없더라도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대부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소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코스닥 코스피 모두 기존의 가격 밴드를 회복하고 그 이후 글로벌 증시와의 온도 차이, 이 이격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이 존재할 거예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이 셋 중 하나가 시장의 추가적인 반등을 주도하게 될 텐데, 우리가 조금 더 재고 따져야 하는 이유는 현재 이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에서 예고 없이 작년에 시행한 이후에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대한 일관적인 매도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죠. 실제로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을 이탈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공매도 금지라는 의견이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해지성 대응은 물론이고 과열된 주가를 식히는 역할을 해주는데, 현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자의 명목으로 공매도가 가능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공매도가 안 됩니다. 물론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 행위였고 외국인이 악용하면 안 되게끔 공매도 제도를 선진화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렇게 예고 없이 공매도 금지를 때리는 건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굳이 한국 증시에 투자할 만한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게끔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강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마냥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종목, 주가가 과열된 종목에 대부분 공매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매도를 통해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동반되었다면 추후에는 환매수를 통해서 다시 매수세로 전환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가의 변동성 속에서 매매를 하고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이탈은 분명히 부정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금지 또한 해소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3월 이후면은 공매도 금지도 해소가 되고 외국인의 매매가 재개가 되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내년 3월 이후에 공매도 금지가
금지가 연장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 셀 차이나 외국인이 대부분의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현상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가파른 폭락을 겪게 되었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하면서 글로벌 증시 상승률 대비 국내 증시의 상승률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고,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 대비 국내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공매도 금지가 연장될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겠고, 이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한국 거래소에서도 다 파악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 3월 이후로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시장은 앞으로 점진적인 회복 사이클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보시는 것처럼 대거 해소가 되고요. 국내 증시의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변수인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매도 금지 또한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금투세와는 다르죠.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한치 앞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었고 폐지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내지는 희망만 보고 달려왔다면,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매도는 시간이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항상 최선과 최악을 미리 선반영한다는 특징성이 있는데, 최근까지는 최악의 시장이 선반영된 구간입니다.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투세가 시행되기 이전에 국내 증시를 떠나자라는 마인드로 국내 주식을 대부분 정리하게 되면서 거래대금과 회전율이 대폭 감소했지만, 현재는 이 최악의 상황을 이미 피해갈 수 있는 전제 조건 금투세 폐지가 결정이 되었죠. 그렇다면 움직일 수 있는 건 최악을 선반영해둔 현 시점부터 최선을 선반영할 수 있는 향후의 시점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은 결국에는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모두 반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수가 반등할 때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느냐? 오늘 알려드릴 종목인 바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2023년 10월 하락장 끝전부터 실제로 이 구간부터 무릉도원에서 매수해서 이 구간까지 보시는 것처럼 목표가는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해 오면서 14,200원까지 약 70% 이상 수익 실현에 성공했던 종목이고요. 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 지수를 2배수로 추종하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주가의 상승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차트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없고, 보통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런 차트들은 상방에 매물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이라서 실질적으로 매물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는 앞으로 바닥을 잡았고 남아있는 변수들은 시간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 둔다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이번 주에 FOMC부터 미국의 대선 관련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관련 일정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2차전지 섹터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수가 단발성 하락을 한 차례 정도는 겪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런 단발성 변동성 없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좋겠지만, 항상 주식은 변수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실제로 저희 무릉도원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70%가량 익절을 한 차례 하락장 해치성 대응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나서 지금도 다시 한번 시장 반등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에 임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사야 되는 이유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주도 업종이 불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셋 중 하나는 무조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 지수가 올라갈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상위 업종이 반등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시장 반등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는 시총이 높은 업종이니까 이 높은 업종 중에서 우리가 예측성 대응을 하기보다는 우선 이 국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업황이 업사이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종목들은 대부분 바닥에 있습니다. 당연히 반등할 모멘텀이 충분한 섹터죠.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FOMC를 통해서 금리 인하 이후에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 수혜주로 내수 경기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바이오가 유일한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1년 이상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수요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주도
구도업종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2030년 이후의 미래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테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개 다 끌어올리기에는 여전히 거래대금이 급작스럽게 증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들을 예측해서 대응하기보다는 지수에 반응할 수 있는 코덱스 종목을 사둔다면 사실상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 중에는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쪽으로 움직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업종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종목을 선제적 매수하는 게 코덱스 종목에 대한 전략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중에 증시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방향성에 맞는 포트를 추가적으로 구성한다면 국내 증시 하반기 반등 연말까지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려드릴 영상은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성에 맞춰서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모두 분석을 추가적으로 해드릴 예정이고 추가적인 분석을 확인하실 분들은 구독 미리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해두신 분들은 매일 아침 8시 50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인사이트 알려드리고 있고 매일 수익 나는 종목들까지 함께 공략을 하고 있으니까 수익도 내고 인사이트까지 챙겨가실 분들은 미리 구독, 알람 설정 눌러두시면 매일 아침 8시 50분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같은 시간에 만날게요.